네, 요즘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주택 관련입니다. 네. 주택 매매량 자체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늘 갖고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예.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오늘도 박동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우선 달러는 기축 통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3월에 러시아가 가스 결제를 루블화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가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고요. 러시아는 반대로 가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공급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요, 달러하고 루블화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자면요, 결국 미국과 러시아 간의 화폐 전쟁 속에서 네.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래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네. 뭐 부동산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뭐 역전세, 깡통전세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을 보고요, 또 계약서를 쓰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 하지만 기본은 알고 있어야겠죠.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동산이 궁금한 여자. 집 사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하지만 제대로 구하고 싶다. 제가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부동산 사기다 뭐다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 돌아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잘 찾아오셨고요. 계약서 쓰는 법, 네. 집 보는 법, 그리고 보증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너무 듬직한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가볼까요? 고고! 고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을 너무 확실하게 좋은데요?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입주하고 있는 네. 아파트예요. 소장님, 저거 뭐예요? 앞에 테라스도 있잖아요. 저 앞에 네, 나가봐도 맞아요. 돼요? 와, 처음부터 너무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 거 아닌가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여기가 수성구 한 아파트의 계약 면적 39평대 복층인데요. 어디까지나 집은 부차적인 거고 자세한 설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소장님, 너무 아파트인데 좋은데요? 복층형으로 네, 테라스가 살고 있어요. 싶은 분들은 대박이다. 로망인데 복층이에요, 여기가. 엄청 커 보이지만요, 전용 면적이 약 30평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 복층을 정말 선호하는 경우가 집 구경을 많더라고요. 그만하고 네. 오늘 집을 보러 왔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있죠. 네. 제가 처음에 집 보러 오면 어떤 부분들 살펴봐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볼 게 이제 천정을 보시면 되세요. 천장. 네, 천정을 보게 되면 혹시라도 비가 샜을 경우에 벽지도 색이 다 바래지거든요. 그러면은 벽지도 좀 살짝 모서리 위주로 보면 되나요? 네, 맞아요. 네, 정확해요. 네. 천정 모서리마다 멍보다 펄런, 곰팡이가 피면 안 되겠죠. 네, 의외로 저런 걸 잘 놓치죠.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바로 물을 보시면 되세요. 물. 네. 그럼 앞쪽으로 가볼까요? 네. 우리가 집을 보러 올 때 네. 가장 먼저 기본으로 보는 게 바로 물인데, 집이 오래됐을 경우에 배관 자체가 녹이 슬어가지고 틀었을 때 녹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요즘 오래된 아파트 그런 경우가 이 집이 그런 건 아니죠? 네, 절대 아, 아니고요. 네, 이해를 자료 돕기 위한 화면이죠. 예. 자료 아, 화면입니다. 깜짝 아니라 놀랐어요. 이제 물이 틀고 나서 밑에 배관을 보게 되면은 이게 물이 지금 새는지 안 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수전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똑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진짜요? 화장실 어떻게 살펴볼 수 있나요? 화장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곰팡이 같은 게 많이 필 수가 있어요. 요 타일 쪽에 곰팡이가 피는 건가요? 네. 와, 그거 진짜 중요하죠. 네, 그리고 생각외로 변기 뒤쪽에 청소를 잘 안 해요. 네, 그 외에도 많은 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근데 귓속말 할 소장님, 일인가요? 이런 집은 네. 얼마 정도 하나요? 그래서 이 귓속말로 하시네요. 저희도 알고 싶어요. 네, 제가 아니, 방송 저희가 끝나고 평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이죠? 네.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집을 보고 나면은 계약이 중요하거든요. 계약은 좀 많이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계약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더 큰 꿈을 품게 된 주연 씨와 가상이지만 진지하게 계약서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 소장님, 실제처럼 그러면은 계약서를 한번 이제 써보는 저도 거네요. 부동산 계약서 써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먼저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 계약할 때 그 계약자하고 네, 등기부 등본의 명의자하고 같은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세요.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많이들 놓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계약자와 실제 명의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출이 얼만큼 있는지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셔야 되세요. 채권 최고액이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거든요. 어떤 네. 말이에요? 네, 사실 잘 은행에서 모르시는 대출을 분들도 해줄 때 많아요.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집이 현재 10억이다. 10억이다. 네, 근데 채권 최고액이 5억이다. 네, 근데 주현 씨가 이제 전세를 7억으로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혹시나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10억의 집이 팔렸을 때 대출이 먼저 5억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5억으로 이제 주현 씨 자금에 5억 원이 지급되다 보니까 2억 원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계약서상의 특약이 또 중요해요. 여기서 7번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임대인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잔금 지급 시까지 말소한다. 이 말은 뭐죠? 지금 현재 앞에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대출이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럼 계약 전까지 이 대출을 잔금 없애달라는 전까지입니다. 이야기예요. 네, 없애게 되면은 지현 씨의 7억 원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8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이길까지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네네.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임대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 명의 확인하는 거랑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채권 최고액 확인하는 거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특약 확인하고 나면 이제 사인하면 되나요? 그러시게 되면은 네, 사기당하기 정말 좋은데요. 그래요? 네. 이 정도 그럼 안 살폈는데 되죠. 또 그럼 예, 어떤 생각해야 것도 될 게 확인해야 있어요. 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되세요.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력이라고 생겨서요. 대항력? 네, 배당을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집이 팔렸을 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중요한 거네요.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가지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를 직접 확인해서 챙겨둬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고요.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다. 평생 모은 돈이고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인데 임대하는 과정에서 또 이후에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면요. 네, 이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희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주택과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조정 신청을 받아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만약에 임대차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분들께서 소통이 안 되신다고 하시면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셔서 상호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중요한 정보만 쏙쏙 알려주셔서 제가 뭔가 부동산 PRO 프로가 된 느낌입니다. 네, 리포터님뿐만 아니라 저희 프로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부동산 초보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9일남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앞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읽어준 남자, 부동산이 궁금한 여자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네, 언제든 저희 코너로 문의해 주십시오. 네, 네. 부동산 관련 궁금증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뉴스를 진행을 하거나 보거나 하면 전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집 관련 뉴스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세 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날리는 거니까 사실 결과는 똑같거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막을 수는 없지만요. 네. 그래도 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보증금이 크신 분들은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요.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전세 사기 방법인데 이게 임대인이 법인인 곳을 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이게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선 순위 중에 하나가 세금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법인이 그 세금을 몇 년간 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오. 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했어도 보증금을 세금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다른 사기 방법인데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임대인이 분명히 개인이었었는데 예. 이제 추후에 개인이 법인에게 음. 매도를 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약으로요. 임대인은 법인에게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구 하나 넣어두시면은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오늘 꼼꼼한 정보까지 잘 알려주셨어요. 네. 사실 집값이 너무 오를 때는 집 없는 서름을 느껴야 했는데 이렇게 집값이 내려갔을 때는 예. 보증금을 잃을까 봐 걱정이 또 되기도 합니다. 예, 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요즘 분양 물량이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집에 네. 들어올 사람들을 찾느라고 전세 월세 가격을 좀 내리기도 하는데 요 시기가 사실 집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꼼꼼하게 따져야 할 사항도 많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박동민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